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강약품이 오늘 갑작스런 이제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나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셨더라면 오늘은 꽉 찬 또 음봉이, 장대 음봉이 또 출회가 돼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 시청이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립니다. 자, 부강약품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두 번의 시세가 나타나고 오늘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나타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다 상승을 반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갭상승을 여기서 시가가 딱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야, 이거 이 전 고점을 한 번에 시원하게 뚫어주나 하는 또 기대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라라라 하는 순간 그냥 쭉 다 빠져버리겠죠. 이런 거 아마 분명히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고, 오늘 분명히 이 고점에서 누군가는 지금 물려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흔적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용 먼저 좀 살펴볼게요. 뭐 때문에 갖고 전방이 좀 있을지, 전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때 먼저 간 날, 그쵸, 6월 9일 뭐 그쯤에서 한번 보면은 6월 8일 날 이렇게 이슈가 한번 떴습니다. 부강약품, 자, 코로나의 치료에 쓰이는 마취의약품을 수출했다 해가지고 제가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이슈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죠. 그래서 이제 최면 진정제로 수면 또는 가면 상태 유도와 불안 경감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치료 시에는 인공호흡 환자의 진정에 사용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한번 뜨고 나서 이런 강한 시세가 한번 나타나줬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두 번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가 한 번, 두 번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당시에는 단순 테마, 그러니까 테마에도 힘이 있어요. 기사 같은 거에 우리가 보통 기사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에도 힘들이 있어요.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냐, 아니면 이 정도 시세에서 다시 또 하방으로 접어드냐,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는 물론 시장이나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뉴스의 힘에 따라서 뼈대가 완성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이 어떤 개인들이, 일단 개인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어디에 이렇게 결집력 있는 액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힘있게 저가 매수를 한다거나 또 힘있게 탄력 있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드는 뭐 그런 장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관이 좀 핵심 수급의 주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던 이 당시에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거 제가 수급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18% 정도의 갭상승을 보였죠. 시가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나요? 자, 스테로이드제 제약주 관련해가지고 몇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 그렇죠? 뭐 이제 이때는 뭐 영진약품도 소폭 올랐었고, 소형주인 뭐 경동제약, 대원제약, 신일제약, 그렇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신일제약이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원제약, 뭐 경동제약, 부강약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줬는데, 자, 이 종목을 이거 재료를 기대하고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그건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런 이슈들이 떴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이걸 어떻게 뭐 사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되는데, 근데도 이상하게 이 차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예고된 듯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거가 저는 굉장히 참 정말 이 차트 분석을 할 때마다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제가 뭐 저만 일단 좀 알고 있는 어떤 데이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깊게 좀 말씀을 드리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사전에 이날 이 종목을 그러니까 쳐다보지 못해서 이거를 좀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VIP 회원님들은 이 종목이 아니라 같이 간 종목, 아까 뭐였죠? 대원제약이 있었죠? 대원제약이 있었습니다. 대원제약도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쭉 힘이 빠지긴 했었는데, 이 종목을 저희가 오늘 실제로 매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원래 이날 갈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이유로 이 종목을 이제 우리 전날 매수를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 좀 이따가 이제 한번 더 읊어드릴게요. 부강약품을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자, 부강약품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 기관이 5월 29일부터 뭐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일부터 5일에 한 5, 6일에 걸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라인에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날 보세요. 6월 8일 날, 이날이 수급은 오히려 털어내는 수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꼬리 부분이 오히려 이 기관 쪽에, 외국인 쪽에 그런 매도세였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기관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다른 어떤 주체들이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여기 보시면 기존에 매집했던 라인을 껑충 갭으로 띄워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매집했던 구간, 매집을 꾸준하게 했던 구간을, 자, 여기 매집을 했던 요런 라인대를 갭으로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 그 다음 상한가 간 날 시가 아래를 보세요. 시가 아래 꼬리를 딱 정확하게 여기를 터치를 해요.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시세, 자, 일단 1차적으로 매집이 됐을 때, 매집이 됐는데 이 매집 단가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돌파를 확인했을 때 그 시세를 터치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지지 라인, 이게 포인트거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두 번 시세가 만들어지고 5일간의 조정,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거는 추후의 문제고요. 일단 이런 날은 우리가 관심 갖고 봤을 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어떤 데이터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예전에 JW 중해제약 추천드렸었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이 라인이었습니다. 이 라인이었는데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이건 강한 시세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보다 더 큰 시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라인으로 놓고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런 라인,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이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받기보다도 이제 5일선을 지지를 받는 걸 더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건 이제 약간 응용 단계인 거예요. 매집, 그 다음에 어떤 신호, 그 다음에 다시 지지받는 모습. 이거는 아까의 그런 모습보다 부강약품 차트에 하나 더 심화된 단계인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 자체가 거래가 아까 JW 중해제약보다는 거래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힘을 느끼다 보면 그건 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강약품은 이렇게 좀 급등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요, 사실상 이거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어떤 시세는 내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살짝 소폭 한 번 더, 글쎄요, 30% 40% 정도는 시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어떤 힘을 좀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4만원 선까지는 조금 한 번 더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힘이 좀 발생이 됐고, 그 힘에 따라서 아직 시세는 완전 무너진 시세는 사실상 아니에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더 돌파를 하는 건 일단 무리입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역시나 테마로 엮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건 이미 여기서 다 소화가 된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또다시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호재라든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4만원 라인 조금 이제, 이건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4만 원 이상으로 조금 올라올 때는 절반이 됐든 전량이 됐든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 오늘의 하락이 일단은 여기서 바닥을 한번 다져주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바닥 다지기를 최소 36,000원을 깨지 않으면서, 최소 36,000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 37,000원 정도 되겠네요. 37,000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바닥 따지기를 했을 때 한 번 더 어느 정도 4만원 시세까지는 조금 더 올라와 줄 수 있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가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시장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코스닥,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끔 코스피보다 코스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매매하시는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위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시장 보면은 지나간 차트 보고 나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여기서라도 좀 팔걸. 그쵸? 여기 뭔가 윗꼬리 만들어서 더 고점을 뚫고 가지 못할 그림이었는데 여기서라도 좀 물량을 던질걸. 그럼 여기 좀 덜 두들겨 맞을 텐데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거는 저희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런 대응이 다 됐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6월 안에 시장 한번 빠집니다, 이런 언급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6월 11일 날, 자,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죠? 라고 제가 팩트 있게 딱 짚어드렸습니다. 이날. 그쵸? 이날 이렇게 짚어드려서 우리는 전날 실제로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6월 11일 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눌림목 매매가 그동안 너무 쉬웠는데,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실제로 가진 종목들을 대부분을 매도를 좀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서 또 그 기존에 만들었던 손실, 이날 이제 만약에 가만히 냅뒀으면 마이너스 4.5%가 빠졌기 때문에 손실폭이 컸잖아요. 여러분들 다 느끼셨잖아요. 다 지금 이때 당시에 다 겪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보였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빠지기 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된 상태였고, 그걸 가지고 이 시장이 반등할 때 우리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서 이날 12일이죠. 12일 날 이렇게 바로 단타로 수익을 챙겼었습니다. 카이너스 매도 뭐 짧게 수익을 좀 챙긴 종목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6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몇 종목들 추천을 해서 수익을 봤어요. 뭐 헬릭스미스도 매수를 했었고, 여러 가지 몇 종목 추천을 했었고, 16일 같은 경우에도 4종목을 추천을 했다가 총 전체 6종목이에요. 한 종목 손절, 2종목 익절, 나머지 3종목을 오늘로 넘겨온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던 대원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 놓으니까 저런 데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려 계시면 더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매번 강조 드리잖아요. 지금 최근에 너무 시장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물려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점에 물려 있으면 다음에 올 기회를 못 잡는다고요. 자, 보십시오. 6월 16일 날, 6월 16일 화요일이죠. 오늘 17일이잖아요. 고점 찍은 날, 그렇죠? 16일 날 매수가 17,100원에 17,100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요. 진짜 바닥에서 매수를 실제로 했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올라왔잖아요. 22,8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동국제강도 매수를 다 했고, 오늘 다 수익 본 종목들이잖아요. 자, 대원 매도 사인 한번 확인해 보세요. 6월 17일 날 22,000원 부분에서 1차로 절반을 매도를 했습니다. 진양대학도 오늘 가져갔고요. 자, 대원 2차 매도 한번 보세요. 22,500원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22,800원이 꼭대기인데 우리는 22,5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상한가 풀려서 오늘 종가가 19,400원. 얼마나 큰 수익을 챙겼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매매를 다 오늘 했습니다. 실제로 회원님들 보세요. 57만 원 수익 보신 분들, 진양제약도 소폭 접근을 좀 했었죠. 대원제약 32%,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개의 종목이 오늘 전부 다 수익이 났어요. 이 3개의 종목 다 수익률 합치면 거의 50%가 돼요. 어제 매수해서 오늘 새로 수익을 본 게 누적 수익률로 50% 정도가 됩니다. 대원제약 한 30% 정도 되고요. 동국제약, 진양제약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가 되는데, 자, 6,080원에 매수해서 6,400원에 1차 매도, 6,650원에 2차 매도, 그 다음 나머지 보유 중. 여기도 6,250원에 6,500원에 6,600원에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착착착착 잘 해나가니까 수익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자꾸 현금화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로 현금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 여러분들 후회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 전문가들이 시장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시장을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 하락장, 이 3월에 이렇게 폭락장을 다 두들겨 맞고도 아직도 이렇게 시장이 지금 이제 교란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지를 하고 못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앞으로 추후에 시장을 인지하고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과 시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라인에서 이날은요, 여러분들 2180여 개 종목 중에서 딱 105개만 상승을 보인 날이에요. 빨간불을 띄운 게 105개예요.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5개 종목 중에 나를 줬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야, 그건 너무한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이전에 편입해서 그 중에서 수익 본 종목이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 내가 10종목을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추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10종목을 전부 다 방산주만 내가 추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두 종목이 예를 들어 방산주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종목은 대부분이 손실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7% 빠졌다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전문가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대응이 뭐냐? 어차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 손실을 20% 10% 볼 거를 절반이라도 줄여드리는 게 저희의 할 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30% 나고 20% 날 거를 10%만 나게끔 해주는 게 저희의 일인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한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잘라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여기 이만큼만 손실을 보고 이만큼을 손실을 지켜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해서 다시 새롭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드리는 게, 그게 저희의 일인 거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의
꽉 차고 알찬 그런 대응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잖아요. 저희도 손절한 종목이 있어요. 마이너스 10%대 손절한 종목이 있습니다. 중장기로 끌고 왔는데 마이너스 10%인데 전화 그냥 뒀으면 마이너스 18%, 20%까지 갈 뻔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를 해드리고자 이런 종목들로 편입을 했으니까 30% 수익이 났잖아요. 그쵸? 그럼 된 거잖아요. 복구해드렸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리딩은 리딩대로 따라오면서 꾸준하게 신호대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결국에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을 일단 날 때는 최소화해놓고 다시 수익을 챙길 때는 좀 물론 상한가가 행운이 좀 따르기도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상한가를 노리고서 접근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 매수는 했지만 상한가라는 시세는 사실 좀 운이 따라준 건 맞죠.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책임감 있게 끝까지 리딩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따라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헬릭스믹스도 어제 추천드렸잖아요. 이날도 추천드리고 이날 추천 영상에 다 담아드렸잖아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제가 뭐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종목 아직도 더 갈 수 있어요. 더 깊은 분석은 안 해드릴게요. 지금 밸류에이션 판단했을 때 계산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주봉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이때 당시 임상 엔젠시스 임상 3상 진행하기 전의 단계로 와 있다고요. 지금은 굉장히 주가가 싼 자리고 정상적인 단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품이 끼더라도 이제부터 거품이 끼기 시작해도 가능한 그런 단가예요. 그래서 제가 헬릭스미스를 여러분들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매수 유효합니다. 이 종목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시장 지금 제가 긴장 바짝 하고 또꼬 힘 빡 주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잠깐 빨간불도 띄우고 하락하니까 띄워 올리고 해외 시장 올라가고 하니까 안심하고 또 저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죠? 큰 오산이에요. 기존의 이런 상승장하고 절대적으로 다르다라고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용잔고 12조, 고객 예탁금 48조, 야, 뒤에서 받아줄 돈 정말 많네. 신나시죠? 기존하고 달라요. 경험해보세요. 이 48조, 12조 이거 다 깡통입니다. 제가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깡통이에요. 지켜보세요. 그러면 벌써 저 돈을 가지고 벌써 지금 코스닥 800 갔어야 됩니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음봉이 나오면 우르르 다 같이 팔 거고요. 양봉이 나오면 다 같이 우르르 사들이니까 음봉과 양봉의 길이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런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준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일단 1차적으로 코스닥 695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프리미엄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버블이 낀 공간에서 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15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자, 코스닥은 695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서 695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 제가 지금 선 그은 게 695포인트입니다.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12일이네요. 이날 말씀드렸네요. 이날 하락할 때 우리가 이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693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뭐 2포인트 부족하긴 하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시장을 봐드립니다. 하루 전날 말씀드리고 하루 전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때쯤 뭉퉁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6월 안에 한번 시장 빠질 거예요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가 체감상 다 시장을 느끼면서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요. 이런 게 팩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저와 뜻이 맞는 분들은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이렇게 반등해 줄 때 여러분들이 현금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도를 할 때예요. 툭툭 올려줄 때마다 현금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얼른 현금화 해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영상 제가 한번 그대로 다시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시장 강조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 얼른 빨리 연락 주시면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길어졌는데 어쨌든 길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팩트 있는 정보들 딱딱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